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일, 역대 정부의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입니다.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입법 배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에 초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 그래갖고 신속하게 해결돼야 할 규제다. 그래서 연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는구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또 훼손되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발전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역과의 균형 상생 발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셈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 더 이상 만약에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은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산업이나 기업이나 그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수도권 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뭐 인구 밀도라든가 뭐 산업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을 터인데 지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수도권. 지금은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나 경제력 분포면에서 어떤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차원에서도 지금은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7.5%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9.5%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도권 내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고 경제력 측면에서도 총 생산량 그것이 47%,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수도권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한다면은 현재까지 유지되는 균형마저도 깨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당초 수도권 규제를 하자라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셨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에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가치에 대해서도 물론 과거의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도 안고 있는 숙제이고 또 하나는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풀자라는 것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헌법적 가치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그렇게 넓지도 않은 영토입니다. 여기에 5,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삶의 주거 환경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산업의 기지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초기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해서 성장한 그 결과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압축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수도권의 과밀화. 그동안 많이 논의됐지만은 과밀화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방의 집값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지방에서의 생활비보다 50% 이상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과밀화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항상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단임제 정부 아닙니까? 단임제 정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경쟁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보다는
내 임기 내에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낼 것인가. 아하. 일하다 보니까 네. 우선 수도권을 활용하자. 아하. 여기에 유혹에 많이 빠지게 쉬우니까요. 됩니다. 예. 네. 그 두 번째 최근에 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많이 논의되는 이유는 네. 수도권 내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아, 수도권 내에도. 수도권 내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 그래서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 갖고 접경 지역, DMZ 네, 접경 네, 지역에 네. 대해서 특별 지원했었고 예. 또 미군 부대가 또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공여 지역에 대한 또 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원도 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좀 낙후된 데가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서 수도권 내에서의 낙후된 지역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네. 이 문제는 제 생각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풀어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이전시켜서 하겠다. 네. 이런 그 손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간에 상충이 되고 충돌이 예. 일어나고 지방과 수도권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이 그렇죠. 됐다고 하셨고 예, 예. 이거를 또 보완하고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 2004년에 예. 한 번에 개정이 있었는데 이 나름대로 역대 정권에서도 노력은 그렇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그닥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드러진 성과를 볼 수 없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집착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멀리 봐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있거든요. 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도 구하기 쉽고 그렇죠. 또 고급 인력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인근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고 광주고 대구고 대전이고 청주구 간에 네. 이런 지방도 동일한 경쟁력을 갖춰 나갔을 적에 네. 대한민국 전체가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각이 상당히 그 좀 훼손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한 걸 쭉 보면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계획법이 생긴 이후에 네.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추가적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네. 노무현 정부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네. 또 지방의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네. 상당히 균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지역별로 다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이전시키는 네네. 그런 계획들을 해가면서 혁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를 가져왔다면은 네. 그동안의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때도 상당히 대통령께서도 우선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의 네. 경쟁력을 통해서 우선 경제를 살리자. 이런 유혹에 빠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랬군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 보존 권역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 신증설 같은 게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을 자연 보존 권역에도 해주겠다.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법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첨단 산업이 뭐냐? 네. 첨단 산업 업종을 또 개정해가지고 8개 업종을 갖다가 제약산업까지 포함해서 첨단 산업 업종에 넣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또 국회 심의를 안 거치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지방에서 지방자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다 얘기는 해보는데 네. 중앙구초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가 있죠. 예. 마치 의원님 지역구는 청주시 청원구이십니다. 이 지방에서 겪는 이 애로점이나 문제점들 특히 수도권 집중화가 가져온 그 뒷면의 그림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에서의 지금은 뭐 대한민국 목소리들. 전체가 네. 공통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을 나와도 네.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로 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방 대학 자체를 우수 인력이 안 갑니다. 네. 그런 지방 대학도 문제가 생기고 지방에 기업이 없어서 주민의 삶이 상당히 우측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청소하게 일어나고 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은 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가 강할 적에 네.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든요. 예, 예.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기업들이 이전 취소하거나 취소하는군요.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 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의 그 공정 프로세싱을 그 알루미늄을 하던 것을 네. 고집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리로 하게 됐거든요. 그럼 구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네. 구리를 쓰는 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리를 쓰는 공정 전환 과정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증서를 청주에다 갖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구리 공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예. 청주에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거대한 산업단지 만들었어요. 예. 앞으로 이전해 올 거에 대비해서 예, 예. 그렇게 하고 협력업체가 같이 올 거에 대비해서. 예,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구리를 쓰더라도 네. 여지껏은 구리를 쓰는 그 업종은 갈 수가 없었는데 입지할 네. 수가 없었는데 네. 입지를 하고 배출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청주로 이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개발된 산업단지가 아.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많이 하나의 있었군요. 시행규칙, 네. 시행령 하나의 개정이 네. 지역에는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갑자기 춘향전에 그 금동예술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 이게 수도권의 금동예술이 사실은 예. 지방의 그럴 수 있어야죠. 피이고 은쟁반의 만약에- 맛있는 안주는 만약에 그 기름이고. 당시에 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관련 법령 규정대로 예. 따라서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 협력협회가 전부 청주기로 이전했다면은 네. 우선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거기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참 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답답하셨겠습니다. 안타깝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알려주십시오.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네.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겠다. 네. 그래서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낙후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계속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정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 있고 22인이 내로 구성돼 있고 예. 규제 완화를 하면 여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 예. 여기에 비수도권의 광역단체장들도 포함시켜달라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 비수도권에 이런 영향을 미쳐서 이런 식으로 보완해달라. 네, 그럼 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 해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넣어달라. 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안건이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동시에 심의를 거쳐달라.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고요. 세 번째는 과밀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밀 부담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과밀 부담금을 그 과밀 억제 권역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졌는데 네네. 시행령에서 네. 서울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그걸 부과하라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 네. 거기는 과밀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 설정되면은 네.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네. 전부 과밀 부담금을 부담하자. 부담하자. 예. 아.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도권 그 방금 말씀하신 과밀 부담금 예. 만약에 이렇게 그 부과 대상 지역이 확대하게 되면은 과밀화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서
과밀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네.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해봐갖고 투자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과밀 부담금이 총 수입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면서 과밀 부담금으로 받아들인 돈은 네. 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쓰고 네. 반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단체에서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국가균형발전 회계로 들어가는 돈의 비중, 요것도 가능하면은 현대 50대 50에서 네. 30대 70으로 좀 더 많이 달라. 네. 이런 내용도 일단은 예. 넣어놨습니다. 네네. 자, 이제 지금 뭐 3대 7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비수도권이 합의 없이 수도권의 규제를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그렇죠. 이제 마련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뭐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반대 의견도 좀 맞닥뜨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충분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예. 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도권에 네. 국회의원이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낙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께서는 상당히 반발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네.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좀 이제 취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경우 그 네.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지껏은 그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든지 또 이제 미군 공여지역 예. 지원법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이전하는 것을 갖다가 허용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특히 이제 수도권과 연접한 충북이나 충남에 설립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대학이 서울로 올라오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네. 좀 양해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결국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알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다 힘드니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좀 숨통을 트이고 나서 좀 더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항상 그 얘기로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도권에서의 성장이 지방까지 파급된다. 네. 그런 것들은 여지껏 여러 가지 설득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들께서 많이 해결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네. 증명됐고 오히려 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네.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크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또 향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그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냈습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구조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에어백 수가 차이가 나고 사이드에 그 충격을 방지하기 임팩트 바가 몇 개 있냐 그런 차이가 나고 또 안전벨트도 차이가 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났는데 같은 그 브랜드 네임이라고 해서 네. 해외에서 충돌 시험하거나 안전 테스트한 것을 우리 내수용 차도 그대로 안전한 것처럼 광고를 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양이 동일한 차가 아니라면은 네. 해외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국내 소비자한테 광고하지 말라. 아하. 이렇게 하고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 하나 냈고요. 네. 또 항공법도 개정안 하나 냈죠. 예. 항공법을 개정안 냈는데 항공기를 많이 타시면은 네. 지연되거나 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항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승객들이 피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해 보상 못 받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너무 광범해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정비 점검. 네. 이것은 면책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안전을 위한 정비 점검은 사전에 철저히 해야죠.
출발하려고 하다가 발견돼가지고 네. 그때 정비를 한다면 그게 안전한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정비 점검과 같이 애매한 표현 네. 그런 것들은 전부 이번 측사에서 배제시키겠다. 네, 네. 그래서 탑승객의 권익도 보호하고 항공사는 사전 안공 점검을 철저히 하라. 네, 네. 이런 것도 하나 내놨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좀 복잡해지고 화물업계가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네.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는 운행 실적 등을 갖다가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 보고를 하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사 갈 때 쓰시는 거나 간단한 지문기에 대해서 용달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개별 화물 예. 차량 한 대씩 갖고 운영하는 거. 네네. 그분들은 그 정도의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차 하나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전국을 그렇죠. 떠돌아다니시피 하고 네네. 운수 사업하는 사람이고 네. 수치적으로 뽑아보면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니까 네. 인터넷에서 다룰 줄 모르지. 문서 서식도 모르지. 예. 나는 열심히 차 하나 가지고서 운전해서 화물 실어나려고 내 가족 먹이 살리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개별 1인이 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는 네. 신고 의무를 면제시킨다. 이런 것도 법안 내놨는데 이건 국토교통부도 네네. 입법에 미비다 해갖고 네. 쉽게 동의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자동차 안전, 항공기 운항, 또 화물차 운수 사업자를 위한 배려, 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실 네. 만한 충분한 예. 법안을 마련 중이신데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면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